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비정상 연구실 시간입니다. 와. 기다렸어요. 네. 이거 사실 우리가 이 논문을 접한 건 몇 주 됐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더 재밌는 아이템에 밀려가지고 잠깐 좀 뒤로 밀려 있었는데 이 논문은 우리 기자들이 집어왔지만 너무 재밌는 주제예요.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질까? 많이 자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적게 자는 거하고 상관없이. 네, 규칙적인 수면. 규칙이 중요한 거죠. 예. 규칙적인 수면.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자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렇죠. 우리 다들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많이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데요. 문제는 또 아이의 수면 패턴은 또 다른 문제란 거죠. 네. 아마 이게 또 깜짝 놀라서 요즘에 방학이라 또 요즘에 그렇죠. 아이들의 수면 패턴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엉망이 돼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 집에는 끝이 없이 자. 미는 잠꾸러기. 네. 그런 건가요? 예? 우리 딸 미인 됐다. 그래서 오늘은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재미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논문은 이제 규칙적인 수면에 관한 얘기만 집중해서 다룬 거던데. 네네. 일단 수면 양하고 성적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원래부터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그건 뭐 있었죠. 정설로 거의 네. 굳어져 있죠. 많이 잘수록 성적이 올라간다 뭐 이런 건가요? 많이 잘수록 올라간다라고 얘기. 12시간 자면 성적이 오르겠어요. 그 옛날에 뭐 사당 오락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4시간 자면 합격, 사당 5시간 오락? 자면 떨어져. 뭐 이런 옛날 얘기. 분들이다. YG 우리 때는 3당 사락 아니었어? 3당 사락이었어. 그럼 세대가 달라가지고 네. 이거 뭐 3당 1988 사락. 세대랑 남들이 방송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줄 알겠어. 사실 진짜 공부는 아니 안 참고로 했는데. 저는 3당 사락을 실천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얼마나 제 인생이 피폐해지고 성적이 떨어졌었는지를 실감을 했어요. 정말. 자,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만 자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수가 네, 없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고등학교 때 네. 제가 그때 미쳐 있었어요. 성적을 좀 더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이제 상위권이었는데 과학고등학교를 가니까 상위권인 애들만 모아놓으니까 성적이 상위권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물론 상위권인 애들도 있지. 난 상위권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사춘기 막 넘어가면서 이제 아직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지기 싫어가지고 그때 새벽에 뭐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여기서 깜신간 내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구나. 저도 과학고등학교를 갔잖아요. 진짜요? 네, 그런데 저는 왜 또 놀래고 그래? 몰랐어. 저는 어땠냐면은 딱 가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세상에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굳이 여기서 아둥바둥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 현실을 빨리 판단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좀 저한테 기대감이 크셨는지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같이 일어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옆에서 어학 공부를 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고 이야. 저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아니 근데 기숙사 생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벗어나기 위해서 기숙사 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야.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그래서 해가지고. 저는 과학고를 가니까 과학고에서는 12시에 잠을 재우고 6시에 깨우는 거예요. 2시간 늘었네요. 2시간 늘었다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시험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구나. 맞아. 그리고 내가 또 그래 내가 과학고를 왔지만은 내가 그렇게 막 똑똑한 애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자. 이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학고 가서는 중학교 때보다 잠도 많이 자고 좀 잠을 못 잤다면 그건 노느라고. 기숙사에서. 이야. 여기서 깜신과 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 난 받아들인데 한 1년 걸렸어요 솔직히. 맞아. 고1 때 정말 열심히 고1 때 공부를 사실 저도 처음에 한 1, 2개월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빨리 받아들였네. 빨리 받아들였어. 우리 진로 상담하잖아. 진로 상담 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학생이 우리 종료비가 과학 물리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물리는 아인슈타인 한 명이면 되는 학문이야. 너까지 할 필요 없어. 참 얄미워 선생님들 보면. 그래가지고 의사 쪽으로 의대 쪽으로 진로를 바꾼 거 아니야. 선생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 덕분에 네. 나도 의사다가 있는 거야. 그럼요. 깜신의 물리학자로서의 꿈을 일찌감치 짓밟아준 그 선생님이 있었기에 의사 깜신이 있는 거고 나의 팟캐스트 의사다. 프리스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연구 얘기는 언제? 진짜 거의 만담 수준이지 않냐 얘네들? 재미없는 거 팍팍 쳐. 편집의 묘를 살려줄 걸 믿으면서 다시 이제 연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영국에서 밀레니엄 코호트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국가 규모로 굉장히 그 짜임새 있게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수면 시간을 얼마나 자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었더라? 11,000 몇 명이에요. 11,178명이거든요. 11,178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전부 다 설문지 조사를 해가지고 다 확인을 했고요. 몇 시부터 자는지. 11,178명이 7살? 3살? 아니 9개월짜리 그리고 3살, 5살, 7살짜리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 같은 거. 그래서 독해력과 계산 능력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걸 테스트를 했어요. 이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비도 무지하게 들어갔을 거고 이게 11,000명을 대상을 그걸 다 했다는 걸 하면 이거는 우리가 믿을 만한 연구라는 거죠. 네. 해봤는데 결과가 재미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데요?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아이들이 이 세 가지의 그 테스트에서 모두 다 점수가 높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죠. 규칙적인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 불규칙적으로 자는 아이들보다 성적이 좋더라는 거죠. 이 규칙이라는 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잠이 자서. 들어서 일정한 시간에 깨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늘 수면의 양도 비슷하다는 얘기. 근데 이 논문을 보면 깨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만 고려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논문을 보면서 재미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거든요. 규칙적으로 자는 애들이 좋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재미났던 게 이제 결국은 매일매일 자는 시간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7살, 만 7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보통 8, 9살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네, 초등학교 1, 2학년들. 얘네들이 영국에서는 자는 시간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게 8시에서 8시 반 사이예요. 좀 놀랍지 않아? 이야, 그 다음은 7시 반에서 8시네? 네. 이야, 일찍 잔다. 진짜 일찍 자는 외국 거야. 애들은 되게 일찍 자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얘들은 해 떨어지면 자는 거야. 여기 데이터 보면은 그 재밌는 게 나오는데 몇 시부터 잤는지를 보면은 네. 7시 반에 잔다가 10%고요. 네. 전체. 예.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잔다가 25%고 맞습니다. 8시 반 전에 자는 게 35%예요. 그러면 절반 60%가 네. 9시 전에 자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제가 이제 수면 연구에 관련된 논문들을 몇 편 읽어보면은 되게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해가 뜨고 나서 바로 자는 게 사실은 해가 지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 죄송합니다. 과학고 출신이니까 괜찮아. 말은 좀 그럴 수도 있어. 해가 지고 낮과 밤이 나서 바뀌었어. 해가 지고 나서 바로 자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12시간 자는 거야? 12시간 겨울에는? 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네. 생활했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어땠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어두우면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해가 뜨자마자 자서 해가 지자마자라니까. 어떻게 한 번은 쉴드를 쳤는데.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과학보니까. 갖고 나와도 이래요. 기호로 쓰면 좋은데, 네. 그죠? 네. 해가 지고 나서 자서 중간에 한번 깨는 거예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뭔가 방담도 나누고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대화도 진짜요? 나누고 이러다가 다시 자는 거예요. 옆에 사람 깨워가지고 그러다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해가 뜨면은 그래서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죠. 낮 동안에 일하고 낮 동안에 일하고 이제 밤에는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대인의 불면증이라던가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뇌과학자 우리 노영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노영이 뇌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일주기에 맞춰서 수면을 취하는 게 사실은 가장 내추럴 내추럴하는 거고 그게 사실 현대인이 여러 가지 수면 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노르웨이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여름엔 한 3시간 자고 겨울에는 막 16시간 자고 이래야겠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적게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름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죠. 안 좋은 환경이네. 그 잠에 있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아름다운 경치는 보지만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 논문을 보면서 왜 수면 시간을 컨트롤 안 하고 측정 안 하고 규칙적인 것만 봤을까 했는데 내가 보니까 자는 시간을 보고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 연구 코호트 집단에서는 수면 부족이 별로 있을 리가 없어. 7시 반부터 자는 애들, 여자들도 이렇게 자는데 수면 시간이 작아도 상대적으로 작은 거지 의미 있게 작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5살, 7살 이런 애들이니까. 그렇죠. 지금 7살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7살까지를 측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3살, 5살, 7살 때 2년마다 꾸준히 계속 그러면 이게 누적돼서 3년 그러니까 이 5년이죠. 계속 꾸준히 이렇게 잠을 대충 불규칙적으로 잔 아이들은 성적이 더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소녀에서는. 왜 숙취가 갑자기? 아니 저희 조카가 걱정이 돼서요. 저희 조카가 지금 이제 4살 됐는데 저희 조카가 10시, 11시 때도 잠을 안 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규칙적으로 밤 10시에 자는 건 어때 그러면? 애가. 규칙적으로 매일 밤 12시까지 안 자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충분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자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규칙적으로 자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이 논문이 하나 재밌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야. 이 레귤러 패턴에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패턴의 수면 패턴을 설문을 할 때 주말은 빼고 그리고 방학도 뺐어요. 방학도 빼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학기 중에 그리고 주중에 뭐 유치원이라도 갈 때 방학 때나 휴일에 좀 느슨해지는 건 그냥 그거는 고려한 거죠. 그거는 인지상정이라고 본 거지. 영국도 똑같은가 봐. 어느 나라나. 이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7살까지는 이 뇌가 계속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자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야지 그게 더 발달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잘 못 자는 애들이 있거든. 이런 레귤러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친구들 자체가 뇌에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인지적 약점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인지 기능을 발달시키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논문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뇌가 신경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달도 하고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유연한 그 시기인데 이때 잠이 일정하게 자는 이 패턴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뇌의 유연성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기가 어렵고 잘 발달이 안 되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만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논문에서는 이렇게 불규칙적인 아이들의 그런 가정 환경이 조금 불우한 경우가 좀 많았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버지나 엄마가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애가 일찍 나가고 그래서 늦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TV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뭐 이렇게 청취하고 시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고루 미쳤을 수 있다. 학습 능력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코멘트로 좀 달려 있고요. 또 재미난 건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소녀에 국한된다는 거죠. 어허. 진짜요? 남자아이들은 괜찮아요? 남자애들은 별 차이가 없대요. 남자아이들한테 영향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여자한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만 가지고 남자들은 괜찮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여자애들한테는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여자의 얘기구나. 내가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하다라고 할 수 있는. 원래 모든 게 남자는 좀 대충 만든 느낌이잖아요. 여자를 막 고이 하나 막 만들다가 남은 거 대충 뭉쳐가지고 하나. 사실 조금 시간이 갔으면 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알면 알수록. 그 자면서 그 이렇게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뇌에 들어온 정보들 이런 게 좀 이렇게 정리되고 뭐 이런 그 역할 그런 시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 과정이 좀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가 좀 뭐 뇌가 그래서 덜 그럴 발달할 수도 수 있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것 자체가 뇌의 생물학적 발달을 좀 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충분히 잘 그러니까 기계는 좋은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는 좋은데 이거를 너무 쉬지 못하게 하고 막 써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생성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로 생성이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합의한 소아층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이 8시간 반에서 9시간 반 정도래요. 소아 청소년은 몇 살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뭐 중고생? 중고생 원래 정도? 소아 청소년 이러면 이제 18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소아라고 보지만요. 이 수면에서는 그 수면과 인지 기능의 연구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수면 시간에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16세 이상 이 정도 되고 나면은 수면 시간에 의해서는 별로 아이들의 인지 기능이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금적계자도 3당 사랑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들한테는 예. 그리고 7살까지는 규칙적으로 많이 막 자고 재우고다가 그 이후부터 한 15살까지는 그냥 적당히 좀 자면 되고 그 이후에는 좀 덜 자도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인지 능력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체력 그 건강상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은 일단은 집중력이 저하되고 엄청 저하돼요. 그리고 또 뭐 비만과 영향이 있다라는 되고, 것도 있고 그것도 뭐 밤에 안 자고 많이 먹어서뿐만이 아니라 뇌 호르몬의 뇌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리고 뭐 우울증이라던가 자살이라던가 이런 좀 여러 가지 심리 장애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당 오락이라 그래서 잠을 4시간만 잤는데 그 다음 날 멍하니 있는 거죠. 맞아요. 수업 시간이나 학원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나 대학 때랑 비슷하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저를 좀 2시간 정도 더 재우고 깜신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덜 했으면 우리가 좀 훨씬 더 훌륭해졌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니 저는 진짜 잠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많이 살았어요. 인생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이 마칠 때까지니까 거의 10년 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잠을 줄이고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문의를 따고 수면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 정말 중요한데 내가 너무 이 시간을 너무 막 자고 살았죠. 과시하고 했던 것 같아서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렸는데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창의적이야. 한 8시간으로 다시 늘려봐봐요. 근데 대화가 안 통할지도 몰라. 아니 8시간처럼 늘리면 JYP처럼 된다. 이제 더 자고 싶은데 나이가 먹어서 깨. 제가 제 또래의 저 정도의 어떤 직업, 뭐 역할,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좀 잠이 많은 편이에요. 몇 시간? 전 진짜 8시간 자는 날 굉장히 흔하고요. 뭐 좀 적게 자도 7시간? 6시간 자는 날은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대학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잠이. 전 많이 잡니다. 아니, 이게 너무 많이 자는 건 아닌가요? 8시간? 8시간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워낙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자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학계에서 못 내리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8시간은 자야지 성인들도 7시간 반에서 8시간 반 정도로 권하죠. 저는 낮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그런 뭐 졸려서 낮에 뭔가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잠을 많이 자는 대신에 낮에는 계속 또록또록 그게 하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잠은 한번 자보니까 정말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전 너무 절실히 느껴서 아무리 일이 많이 있어도 일단 자요. 그리고
차라리 다음날 아침 새벽을 기약을 해요. 잠의 질이 좀 좋아야죠. 그렇죠. 네, 그게 또 문제인 거죠. 이 성인들한테 잠에 대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은 빚이에요. 이게 안 자면은 그냥 내가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언젠간 메꿔야 돼요. 메꾸는데 잠으로 메꿀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건 이제 잠으로 못 메꾸면 그 다음날 사고로 메꾸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든 일할 때 사고가 나든 예,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잠을 줄이는 데서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예, 탈피해서 그 바꾸기로 했다는 깜신의 얘기는 정말로 예, 훌륭한 중요한 얘기고요.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잠자는 전혀. 시간은 네. 난 일이 많으면 더 칼같이 자. 아무 잡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이든 뭐 취미 생활이든 뭐 노는 거든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공부든 뭘 더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들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을 좀 많이 재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하셔야 되는 게 정말 지금 다른 크루들은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숙제하느라고 바빠서 새벽 1시, 2시에 자는 때도 있어요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뇌도 어른 뇌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다 좀 쉬고 나면 피로가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비정상 연구실에서 한 것처럼 그게 아이의 뇌를 해치고 발달이 잘 안 되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이거 그 비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 너형 오늘 방송 준비하고 왔다. 잠을 많이 재워야 그 낮에 깨어 있을 때 아이가 훨씬 더 집중력도 강해지고 네. 창의적이 되고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네. 또 뭐 비만할 우려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키도 더 많이 크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아이한테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잠을 충분히 재움으로써 많이 그런 거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키가 크는 건 겉으로 보이니까 부모들이 이유를 이제 네. 의미를 아는데 사실은 머리가 크는데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아요. 이 비정상 연구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부모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구가 저 중학교 때 우리 아버님 아버지가 읽으셨어야 읽으셨어야 되는데. 됐는데 나 지금 정말 이거 크게 해서 대치동 이렇게 길바 붙이고 싶어 이거. 진짜. 나회사에서 캠페인 해야겠네요. 의대를 다니면서 많은 천재들을 만나봤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잠을 많이 줄여서 공부를 했던 스타일이고 근데 저같이 잠을 줄여서 공부를 했던 아이들도 뭐 70-80% 이상 오히려 더 많긴 한데요. 정각에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해서 고3 시간 다 마치고 의대 온 친구들도 여럿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의대 공부하면서도 칼같이 자기는 그래야 그러니까 된다고. 고등학교 때 얘기랑 초등학교 때 얘기랑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만약 깜신처럼 저렇게 막 5시간 6시간 더 이해로 자고 하면요. 애가 몇 달 안 가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그리고 수면의 질 관련해서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 기기들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맞아요. 스마트 기기들 끼고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알람도 스마트 기기로 그렇죠. 해놓고 그런데 그게 제가 그 읽은 거에 따르면 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그 빛이 푸르스름하잖아요. 네. 그 LCD 액정 판넬에서 나오는 빛이 푸르스름한데 그게 동틀 때 바탕화면이 푸르스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틀 때 파란색 화장빛과 일치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무슨 네, 그래서 그게 차단을 많이 하거나 가능하면은 좀 멀찍이 떨어뜨려 놔야 이제 숙면 잠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런 파란색 파장의 빛을 보면은 몸 자체는 동이톡 일어날 시간이구나라고 이제 반응을 자꾸 해서 그런 호르몬이 실제로 나온대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그거 이제 호르몬 도망가지 말라고 멜라토닌 알약으로 먹고 맞아요. 이러지 말라고. 그랬구나.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냥 졸피뎀 먹어. 아이들 스마트폰 쓰는 규칙 중에 첫 번째는 침대에선 쓰지 않는다. 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가 아이들 스마트폰 규칙에
1번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저 중2병 완전 정복에도 나오는 내용. 근데 애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솔선수범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보 안 된대. 아니 아이 재운다고 저희 집도 비슷한데 아이 재운다고 옆에 있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는 한 명은 아이패드 보고 있고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그건 진짜 애한테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안 좋은 건 이제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여기다 다 놓고 자자. 이러고 재운 다음에 이제 엄마는 뽑아가. 그럼 새벽에 애가 깨서 와서 본다 자기 거 뽑아가려고 왔다. 그럼 이제 에이 네,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어른들도 웬만하면 잠을 적당히 자자.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 반드시 특히 어린아이들은 많이 재워야 된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규칙적으로 재워야 한다. 청소년기 때 많이 안 재우면 YG처럼 된다. 이상해진다 얘가. 하여튼 오늘 아주 그러면 교훈적인. 그러면 안 재우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다들 오늘 숙면 취하는 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